5천원만 넘겨놔도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충분하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번 달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는다.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다만 며칠 안 남았다 할지라도 뭐 실적에 대한 코멘트들이 더 강화되고 한다면 상승장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이 뭐 순간적으로 터질 수 있는 거니까요. 올라올 수도 있다. 이번 달 기준이 아니더라도 뭐 다음 달 기준에서 충분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유지 전략을 잡아드리는데, 지금 어찌됐건 이제 엔화가 기존 대비해서는 강세를 형성하고 있는 게 맞죠. 엔화의 기준. 그 엔화 가치의 강세 부분에 대한 수혜 부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엔화가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긴 기준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100 전후, 그러니까 상당히 강세를 띄었었던 기준에 지금 기준은 뭐 91, 9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데, 그 달러 인덱스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엔화 대비해서의 흐름이 되는 거죠. 엔화 대비.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를 띈다? 그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죠. 서로 싸움 나죠. 하이닉스가 조금 가격 반발력을 주고 있는데 조금 더 강도 있게 나와야 돼요. 일단 환율 보시면은 이 환율 부분과 엔달러 환율 부분과 현대차의 주가 흐름은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엔화 기준이 이런 어마어마한 그 강세를 띨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120엔을 넘게 줘야, 125엔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75엔만 줘도 1달러를 사는 엔화 강세죠. 다시 얘기해서 미국의 차 한 대를 팔았을 때 1달러에 한 대를 판다고 치면 123엔을 받아서 일본으로 갖고 가서 월급도 주고 원자재 비용도 쓰고 할 텐데, 물론 이제 뭐 달러 결제하면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75엔에 1달러에 75엔에 차 한 대를 팔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해요? 결론은 뭐 1달러 50센트 이렇게 받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강세를 띨 당시에 자동차가 어마어마한 수혜를 보게 된 거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 기아차, 현대차, 뭐 슈퍼볼 광고를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띠면서 뭐 추풍 낙엽이 된 거죠, 사실. 그랬다가 다시 엔화가 지금 강세를 띠는데, 이 강세 기조가 어떻게 될 거냐? 엔화의 강세 기조가 더 유지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저점, 지금 고점을 못 높이잖아요. 약세로 지금 엔화가 전환돼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약세를 띠니까 지금 뭐 순간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테이퍼링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일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91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이 추세 부분을 과연 돌릴까라는 뭐 시장에서 돌릴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계속해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죠. 민주당 정부 쪽의 기조가 약달러 기조를, 예전에는 강달러 기조를 선호했었어요. 근데 뭐 약달러 기조를 지금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엔화가 강세 쪽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동차의 수혜 부분, 그 부분 뭐 상당히 해석을 잘 해보셔야 돼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엔화의 강세, 엔달러 환율, 그리고 어찌됐건 그 자동차 쪽의 흐름은 그렇게 해서 그런 맥락에 좀 긍정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고요. 기아차도 아름아름 지금 돌리고 있는데 더 가파르게 돌려야죠. 지수도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 쏠림 현상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 흐름을 놓고 보면서 이제 LG화학도 카카오의 강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IPO 관련된 내용도 있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도 놓고 봤을 때 LG화학의 하반기 IPO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여간에 뭐 자동차 기준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유지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화 시스템인데 3.6% 기준이세요. 근데 방안에서는 이제 한화 시스템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 주주 지분은 높은데 외국인의 기관 쪽 관심은 그렇게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기준의 실적 부분까지만 마저 보죠. 그 실적 부분이 지금 뭐 PER이 10배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자동차 업종 기준에서 10배면은 저평가라고 논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그 평상시에 현대차, 기아차 PER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다만 실적 개선폭이 월등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순이익 기준에서 내년치만 놓고 보면 어차피 경기는 회복된다고 보고, 내년치만 놓고 보면은 일단 내년 순이익 7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7배 수준인 거죠. 지금 주가가 51조니까 8배는 안 되고 7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기준의 PER 10배 수준으로 잡혀 있는 그 흐름보다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기준의 순이익 부분, 현대차의 기준의 순이익 부분까지 놓고 보시는 게 옳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의 흐름이 다소 주가가 좀 억눌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동성도 풍부해져 있고 화폐 가치도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 당연히 실적 개선폭을 바탕으로 두 가지죠. 실적 개선폭은 엔화의 강세와 미국 민주당 집권 체제로 돌아서면서 친환경적인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현대차 실적. 그리고 하나 시스템 다시 들여다보시면 하나 시스템의 뭐 시장에서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각되는 거는 뭐 다 좋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저평가 상태는 일단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강세를 띠다가 대밀릴 경우에 이게 뭐 저평가니까 기다리고 가져가 보자 뭐 이런 기준이 잡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어렵다는 거죠. 하나 시스템이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요 그 단기적으로 강세를 띠다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캔들로 보면은 하락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는 석별형의 기준이 잡힌 거고요. 석별형의 기준이 요 자락을 뭐 18,700원 뭐 이런 자락을 넘기지 못하면,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준은 석별형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넘겨야 되겠죠. 근데 저기를 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은 의미가 없어요. 시장은 어차피 좋게 보니까 넘길 수는 있겠다. 시장 수익률은 나올 거다. 시장 수익률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그렇다고 뭐 급격한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뭐 말 그대로 거래대금이 축소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상승장 확인력 뜨고 거래량 터트리고 거래대금 터트리고 그러고 나서 뭐 가져갔어, 또 장학금 또 뜨고. 근데 지금 기준은 거래대금이 급격히 축소가 됐죠. 하루 거래대금도 그렇고.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오늘은 이제 그나마도 거래가 일부 있는 건데, 거래 없을 때는 30만 주대 100억도 안 나오잖아요, 거래대금이. 그래서 결론은 지금 범위에서 일단 정리하시고 3% 비중이시니까 또 다른 쪽에 수익 종목, 방안의 수익 종목, 뭐 오늘 예를 든다면 오늘 기준에서는 뭐가 됐어요? SM. 오늘 문자가 수익 종목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나간 부분은 SM. 그죠? 오후장이나 뭐 지금 시간 이후에 어떤 종목에 대한 문자가 설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오후장에는 잘 매매 사인을 안 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3% 비중이시라면은 단기 공략주 방안에서 이제 교육해드린 종목이 개별 매매가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개별 매매가 가능하신 경우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오늘 5개 종목 안에 들어와 있어. 개장 초에 시황 얘기할 때 딱 잡아서 두산중공업, 진원생명과학 두 개에 대해서 움직임 폭이 나와줄 수 있겠네요. 거래량만 잘 보십시오. 그게 이제 개별 매매가 가능하신 기준이시라면은 그렇게 기준 잡으셔서 3% 비중은 대처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 쪽에서만 대처하셔도 그날 뭐 수익 종목에 대한 비중을 잡아드리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이제 정례 기준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볼 텐데, 네이버는 이제 조심스럽죠. 뭐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뭐 차익 실현 여부나 비중 축소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론적인 부분만. 그 원론적인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운 것처럼 네이버의 기준에 수익이 발생돼 있고 또 추세 범위의 매매도 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오버슈팅으로 보겠다 네이버의 기준에, 그럼 사실은 1%부터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교육 자료를 드릴 때 이 교육이 뭐 실전과 교육이 따로따로 별개다, 그렇진 않잖아요. 실전과 교육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자료의 매집주에 대한 거래량 부분, 매집주가 아니라 거래량 부분에 대한 교육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차익 실현의 범위는,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을 주력으로 이제 가지고 가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범위는 어떻게 해요?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1에서 3%의 조정이 나오면 비중 조절을 통해서 차익 실현한다. 5조 이상, 5조 이상이 아니죠. 뭐 시가총액 뭐 3위, 4위, 카카오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뭐 극대형주의 기준이기 때문에 1에서 1.5% 기준의 뭐 절반, 그리고 2에서 3% 정도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기준 잡고 재편입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비중이 지금 28% 있으신 상황이다 보니, 뭐 주력으로 놓고 보시는 건데, 그 주력 범위의 오버슈팅 자리에서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지금 13만 6천 원에 갖고 계신 평단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13만 6천 원이 13만 6천 원? 이게 맞을까요? 그 방 안에서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계시면 요거 나중에 또 확인하셔야 돼요. 13만 6천 원이시면은 작년 그 코로나19 때 고세 최저점에서 잡으신 가격이 되는데, 글쎄요, 정확히 전달이 저희 쪽에서 안 된 건지, 어찌됐건 지금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니까요. 그러니까 10% 이상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나는 계속 간다고 본다, 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세상에 어딨냐 라고 하실 때, 그럴 때 기준에 네이버의 기준은 똑같이 10% 이상의 수익이 나 있고, 지금 뭐 이런 변동성은 네이버에서 평상시에 쉽게 나오지 않는 변동성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가볍게 움직이는 변동성이잖아요.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에서 13만 6,500원이시라고 전달을 주셨는데, 저희 직원분이 아마 잘못 받아 적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보시면 기존의 기준점하고 똑같이 잡아드립니다. 매입가 대비해서 뭐 어느 가격이든 상관없어요. 충분한 10% 이상의 수익이 나 있으신 상태다. 그래, 나는 얘가 더 갈 것 같은데 왜 차익 실현하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자는 거죠. 명목 가격 40만 원이 됐든 5% 조정받는 기준이 됐든 40만 5,700원이 됐든, 그러니까 뭐 40만 5천 원이 이탈된다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편입 기준에서 오늘 시초가 대비 9%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5에서 3%에 나는 차익 실현하겠다. 뭐 어차피 수익 창출했고 변동성 매매를 기준을 잡았다. 거래량도 뭐 초대량으로 터져서 오늘 뭐 1조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저 정도의 기준을 설정하시면 돼요. 냅뒀더니 더가드라의 기준의 단기 종목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의 지금 주가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PL 부분이 뭐 실적 개선 폭이 어마어마하니까 좋긴 한데, 자산 가치 부분 대비해서 움직이는 게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또 많이 혼날 수도 있어요. 많이 혼날 수도 있는데, 단기 순이익은 이거는 뭐 지분법 평가이익이나 이런 단기적인 기준이 될 것 같고, 이게 좀 제대로 나온 건가요? 그런데 좀 그런데 어찌됐건 내년에 순이익 부분을 1조 5천억 보고 있단 말이에요. 1조 5천억. 야, 그러면 이거는 좀 그렇죠.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다 좋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새롭게 편입을 안 해요. 그래서 편입 단가에 박스를 쳐드리지를 않습니다. 응? 여기서 네이버의 뭐 급격한 조정을 전혀 예상치는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정이 연출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좀 버거워질 수 있죠. 어찌됐건 우리 종목이 아닌 상태에 수익이 뭐 많이 또 발생됐을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수익 뭐 기준에 확정을 잡으실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별 추세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방안에서는 일단은 당분간 들어갈 계획은 없어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본다 해도 오늘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거고, 뭐 한 달의 변동성 기준이 25%뭐 작지 않습니다. 근데 25%를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실적 모멘텀이 됐든 뭐가 됐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로서는 여러분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해요. 야, 이게 이래서 좋으니까 삽시다. 그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카카오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뭐 시세가 나오니까 좋은 종목이지. 시세 안 나오면은 삼성전자도 똥주야. 똥주라고. 삼성전자도 시세 안 나오는데 무슨 뭐 1등주는 무슨 1등주야. 개뿔이나 똥주가 돼버리죠. 시세가 나오면 얘는 이쁜 종목이고, 진원생명과학 상한가 가면 개가 최고인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대처가 안 돼요. 결국은 얘를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한다면 뭔가 뭘 명분을 드려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냥 추세 강합니다 이거 이외에는 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뉴스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카카오뱅크 IPO를 한다, 뭐를 한다,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자산가치 재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시가총액에 어울리지는 않죠. 지금 시가총액 3위 74조 5천억에 75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인데, 지금 뭐 보세요. 지금 매출이나 순이익 부분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해도 순이익 1조에 70조다 75조다 참 버겁죠. 바이오주도 아니고 무슨. 일단은 뭐 하여간에 수익 기준 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는 뭐 제 판단에서는 오늘 기준에서의 5% 조정이 마지노선이고, 지금부터 이제 슬슬 일부 차익 실현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HMM이 43,850원이시고 지금 현재 주가가 42,800원이란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장중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면 SM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눌림폭의 SM이 32만 주에서 이제 13,000주가 줄었습니다만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니고, 그리고 58,600원까지 치고 돌릴 때에 일단 기계적인 프로그램이 됐던 어찌됐건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지금 못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뭐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문자 못 보내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너무 미끄러지니까 짜증나서 저기서, 보통 그렇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갔을 때 손절이나 투매 기준이 설정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을 던져버렸더니 꼬리 달고 돌리더라. HMM 말씀드릴 때가 42,500원 그 밑에 공방이었어요. 공매도 물량 딱 쌓여져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도 또 꼬리 달고 일부죠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도 뭐 순간적으로 툭 치고 돌리면 매번 보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가랑비에 뭐 옷 젖는다고 그것에 미련을 가져서 정리를 못하는 기준도 잡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쉽게 판단하시는 거는 항상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잡아드렸죠.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오늘 거래가 일부 실려도 저 거래량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최소 지금의 기준은 원래 잡아드릴 때 600만 주씩 잡아드렸는데 지금 기준은 최소가 300만 주. 그렇게 해서 3,600억, 4천억, 뭐 400만 주, 그래서 5천억, 이 기준 이후로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HMM이나
뭐 하이닉스도 지금 가격 반발력이 있지만 거래 대금이 월등하지 못하면 주력주 기준에서는 가격 매리수로 들어갈 수 있고, 또 HMM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제한적이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뭐 한투 에서의 매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하고 있어서 눌려 있더라도 일단 수급 범위에서 뭐 미칠 건 없다. 그럼 모를까.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HMM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기준은 사실 뭐 굉장히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비중도 굉장히 높으세요. 36.64. 우리가 이제 최대 비중은 20%까지 드리게 되는데 36.64예요. 근데 43,850원이라서 지금 한 2% 3% 손실이야. 장중 기준 저점으로 하면은 뭐 한 3, 4% 손실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인데, 추세가 한번 나오면 또 주봉이나 월봉의 기준에 추세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죠? 결론적으로 변동성의 흐름을 위로 굉장히 세게 보는데 2, 3%, 3, 4%, 4, 5%가 손절 범위가 될 수 있겠느냐 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고, 주력 창구는 일단 쉬어가고 있는데 멈춰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일단 그러면 같이 잘라내고 나중에 다시 들여다볼까, 요것도 참 답답한 상황이고. 왜 순간적으로 뭐 한투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결론은요, 어차피 문자 사인 나갈 겁니다. 문자 사인 나갈 텐데 문자 사인 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43,850원 평단이신데 수수료 빼주고 나오는 44,000원대 넘겨지면은 뭐 오늘도 오후에도 넘겨질 수 있잖아요. 44,000원을 넘겨놓으면은 그러면 비중을 일단 20% 수준으로 줄여놓으세요. 어차피 방안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줄여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20% 가지고 전략을 계속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HMM은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가져갑니다. 예, 가져가고 유지 전략으로. 비중 조절 부분은 문자 나갈 겁니다. 예.